안녕하십니까. RUTC 원장 구현아입니다. 자, 여름방학 특강 시즌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기말고사 직후부터 RUTC에서는 여름 특강이 시작되는데 먼저 시즌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사실 학기 중에는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내신과 상관없이 영어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여름 특강이라고 해도 사실 여름방학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기말고사 직후부터 저희가 특강을 시작을 해서 9월 초까지 가면 기껏 해봤자 6번 정도밖에 실강을 못합니다. 6회 정도, 즉 6주 동안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했던 기본기, 나의 어떤 허점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게 너무나 짧다는 거죠. 사실 학생들은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할 게 많은데요. 그래도 2학기 때는 이렇습니다. 9월 첫째 주까지만 왜 하느냐. 9월 중순부터는 중간고사 대비를 또 들어가야 되고 중간고사 끝나면 추석이고 수능이고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면 겨울방학 특강인데요. 겨울방학 특강 정말 길게 잡으면 8주에서 9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신 기간 외에 자신의 실력을 꼼꼼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시기가 이번 여름에 9월 초까지 가는 6주와 그리고 겨울에 있는 8주에서 9주 그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게 봐서 6주와 9주를 합쳐서 15주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년을 내년에 올라가게 되면 모의고사도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보다 2학년 모의고사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고 내신에만 급급했고 사실 수능 영어, 모의고사 영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굉장히 쉽잖아요. 못 친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희 학원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정말 못 치는 아이들이 2등급 정도, 대부분은 거의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1 모의고사 난도와 고2 그리고 고3은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또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6월 30날입니다.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제가 오늘 비결, 입시반 아이들한테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다음 주 월화수목이 니네 기말고사인데 내가 토요일에 입시 수업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고3 아이들 전원이 수업을 하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왜요? 수능이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기말고사 대비는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이제 6월이 5주가 토요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강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결론, 가장 많은 내신 비중을 차지하는 학년이 언제입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실력으로 쳐야 합니다. 중간고사 때는 우리 고3 아이들이 EBS 내신 자료를 달라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카피를 해가지고 줬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이상하게 내신 자료 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아는 것이죠. 내신 자료 가지고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결국 수능식으로 변형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서술형도 마찬가지. 나의 기본적인 어휘 실력, 구문 실력, 독해 실력을 가지고 내신 시험을 쳐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신을 1, 2등급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고3 내신이 50%를 차지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과외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그 당시에 내신 시험 범위에만 급급해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 그래서 겨우겨우 등급을 유지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영어의 근본적인 어떤 틀을 잡아가는 시기가 여름과 겨울 방학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능의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절대 난이도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어가 쉬워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입시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하실 거니까요. 작년에 우리가 절대평가 처음 도입됐었는데요. 90점 이상자를 1등급으로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90점 이상자가 아니라 1등급 4%, 2등급은 11% 이렇게 상대평가를 했잖아요. 그 절대평가 도입하기 직전, 즉 2017학년도 수능에서 90점 이상자가 9% 정도대가 나왔는데요. 이번 절대평가가 첫 도입된 해에도 마찬가지 90점 이상자가 8, 9%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의 난이도가 쉬워진 게 아닌 거죠.
90점을 넘기면 1등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1등급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능의 난이도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인데 학생들은 너도 나도 특히 서울 쪽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분당 아이들은 언젠가부터 제가 판단하기로 한 2년 정도 전부터 영어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모의고사가 1등급, 2등급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어나 수학보다 영어 가장 점수 올리기 쉽습니다. 등급 올리기 쉽습니다. 이런 과목을 놓쳐가지고 고3 때 영어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를 머무른다면 이과생의 경우는 수학과학이 1등급이지 않은 이상은 좋은 대학을 가기가 힘들고 또 문과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과목을 탄탄하게 1등급을 만들어내야만 하고 수능에서 90점 이상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 고3 아이들이 한 반에 90점을 넘기는 아이가 2~3명도 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분당 안에서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서울에 있는 어떤 여고 학생이 얘기를 하던데요. 한 반의 절반이 1등급이라고요. 그만큼 분당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수능 모의고사 정도는 고3 난이도로 1등급이 나오면서 내신은 2등급 정도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다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은 어느 대학이건 사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 많이 덥지만 학생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어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과목까지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에 시간은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서 고효율적인 그런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분당에서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강의들이 녹화가 되어 있고 영상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좀 더 한 번 왔을 때 많은 것을 제대로 꽉꽉 채워서 넣어줄까도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그냥 실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들이 많지만 사실 5년이나 6년 정도 됐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영상으로 일주일에 2번 학원을 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다녔지만 이번에는 아예 실강으로요. 생 기초반부터 높은 입시반까지 제가 직접 가르치고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호흡하면서 그리고 수업 후 테스트까지 제가 직접 점검을 하는 그런 실강으로 3단계로 나누어진 실강을 한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준비하면서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특강 3단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3기초반과 핵심반과 입시반 이렇게 세 반이 있습니다. 요일은 3기초반은 수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고요. 핵심은 일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고 입시반은 지금 현재 제가 고3 아이들 강의하고 있는 비결반인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입니다. 여기 8시로 적혀져 있는데 우리 고3 아이들이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입시를 하고 단어 시험 준비 또 여러 가지 기타 시험의 준비 시험이 8시 반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 좀 더 앞당겨서 쓴 겁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업을 일요일에 제가 하게 됐는데 많은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너무 바쁘고 또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사실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일요일 저녁을 강의만 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데스크나 기타 수업과 관련 없는 파트에는 출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련된 우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만 출근을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만 진행된다는 점, 행정적인 업무는 평일에만 진행된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3단계 수업인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계에서 도대체 제가 어떤 교재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2단계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1단계에서 제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3기초가 완벽한 것 같아. 구연아가 설명하는 저 3기초 반에서 하는 그 내용이 정말 우리 아이는 체계가 잡혀 있고 딱 뿌리가 내려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셔야만 사실 핵심반이 의미가 있고 또 핵심반에서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이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입시반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각 단계별 수업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규 학부모님들께서는 궁금해 하실 건데
우리는 일반 국어학원처럼 학년별 수업이 아닙니다. 국어는 어차피 학년별 수업이 당연히 가능한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입시반에서 고3보다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5등급, 6등급 아이들은 기초부터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레벨별로 나눠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표는 실강이기 때문에 실강 수업 때 이번부터 정해진 건 이 실강은 영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무조건 실강 시간표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그 수업 결과의 효과를 위해서인데요. 일단 3기 초반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천일문 기본 교재와 저희 학원의 대표 강좌인 그래머 스킬 책이 메인이 됩니다. 사실 나중에서 제가 더 언급을 할 텐데 우리 아이가 기본기가 부족하지만 천일문 기본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설명한 한 2, 3분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일문 기본이라는 이 교재가 고등학교 3학년일 경우에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면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3, 고1, 고2는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천일문에 나오는 1001문장 해석 정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3기초라고 하면 어휘와 구문과 어법입니다. 아이들의 내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어휘력과 구문력과 어법력이에요. 절대 이건 당연한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얘기인데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제가 3기 초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휘와 구문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게 천일문 책입니다. 천일문 책의 구성 자체가 고등학교 필수 어휘 2000여 개가 들어가져 있고요. 거기에 동의어와 반의어 추가 학습이 필요한 어휘는 요번에 개정되면서 추가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여기 책에 나오는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 해석할 수 있고 단어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철자까지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휘력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영어의 핵심은 어휘와 구문과 어법인데요. 우리가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뭐 오형식, 준동사, 수동태, 관계대명사 내신 그때 벼락치기로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문법 많이 들었어요. 문법 특강 방학에 정말 학원 다니면서 많이 들었지만 그게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딱 묶어주는 흩어져 있는 문법 지식을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천일문 책으로 제가 할 건데 천일문에 대한 오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 쉽다, 예전에 해봤다, 이 정도는 해석 다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1문장을 111개의 구문으로 나눠놨어요. 구문. 예를 들어 주어에 대해서, 영어의 주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7개 파트로요. 문장의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문들이 있어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단어를 외워도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11개의 구문을 완전히 통달하게 해줄 겁니다. 쉬운 문장을 가지고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 111가지의 구문이 완벽해지면요. 앞뒤로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해석이 다 됩니다.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그 수능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왔냐? 너 왜 뭐가 어렵냐?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거예요. 문장이 길고 복잡해졌을 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쭉쭉 읽고 해석이 쭉쭉 되어져야 되는데 해석이 정확하게 잘 안 된다. 빨리 안 된다 이거거든요. 문장 구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일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는 천일문 문장의 해석을 할 게 아닙니다. 저는 입시 강사거든요. 제가 7년 전에, 6년 전에 수능 어려웠었습니다. 6, 7년 전, 5년 전. 천일문 기본 이 책을 수능을 5개월 앞둔 학생들, 4개월 앞둔 우리 고3 재수생 학생들한테 여름방학 특강으로 했었습니다. 왜요? 111개의 구문이 네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면 아무리 문장이 길고 복잡해져도 뼈대가 딱딱 보이면서 해석이 정확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도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뼈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앞뒤 수식어가 아무리 붙어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깔끔하게 직독직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천일문의 목표는 천일문 책에 있는 문장 해석 아닙니다. 천일문 가지고 111개의 구문을 통달하여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지문을 아무 어려움 없이 쭉쭉 읽어나가고 쭉쭉 해석한다가 3기 초반의 목표입니다. 굉장히 목표 높죠. 제가 수업만 들으면 111개 구문이 머릿속에 다 통달돼서 영어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네, 제가 원래 또 강의를 할 때 특징이 무한 복습의 달인입니다. 2강 수업을 하면서 1강 때 했던 거 정리해주면서 2강을 끝내고요. 3강을 하면서 1, 2, 3강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끝내주고요. 강의만 계속 누적으로 들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복습이 저절로 되어질 수 있게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3들은 책을 보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책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필기를 잘 따라와요. 하지만 집중력이 부족하고 또 영어의 기본기가 약한 아이들은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완전히 자기 걸로 흡수하기 힘들거든요. 필기를 다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를 통해서 PPT로 칠판에 화면을 띄울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보면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과 구문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한 번의 수업을 위해서 정말 수십 시간의 공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어 올 겁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한 20분 정도 오늘 배운 전체를 한눈에 꿰뚫을 수 있는 도식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같이 대답하면서 읽으면서 저절로 수업이 끝나면 외워지게끔 제가 이번에는 정말 공을 들여서, 사실 고3 입시 수업을 할 때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때도 해설 강의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또는 길면 3시간인데 제가 한 5시간, 6시간 준비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필기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 준비를 얼마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했냐가 강의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수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 11년, 12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의 수업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이돌의 콘서트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도 한 번의 수업이 마치 콘서트인 것처럼 정말 그 4시간에 네 머릿속에 모든 걸 집어넣기 위해서 영화 2시간짜리 보는 건 잽이 안 되는, 게임 1시간 하는 거하고 잽이 안 되는 그런 집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칠판 전체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시청각 자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정말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일문의 어떤 목표를 이해되시죠?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2입니다. 당연히 3기 초반 들어야 되고요. 중3 상위권이에요. 당연히 3기 초반 들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모의고사가 1등급이 아니다. 당연히 3기 초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3기초반에서 천일문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절반이 또 있습니다. 천일문 기본으로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일문 기본 문제지라고 이번에 또 나온 게 있는데 서술형 대비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까지 같이 과제로 딸려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대표 강좌가 그래머 스킬인데 구문과 어법을 합쳐놓은 그래머 스킬. 사실 이제 저희 재학생 학부모님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희 RUTC가 분당에 와서 RUTC가 지금의 RUTC를 있게 해준 강좌라고 하면 그래머 스킬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고 한 번도 중간에 수강 도중 퇴원생이 없었던 완강률 100%를 자랑하는 그래머 스킬. 이 그래머 스킬 안에는 91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래머 스킬 원리 91개, 대한민국에서 치는 어떤 공인 영어 시험의 문법 문제라도 그래머 스킬의 91개 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절대 문법 문제 틀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 그래머 스킬 강좌입니다. 원래 저희 학원은 입학을 할 때 그래머 스킬을 바로 듣는다는 거는 상위권 학생들이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3기 초반에서 그래머 스킬을 원래 이 수업이 영상으로 있어요. 영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책이 한 6,000권 이상 팔렸으니까 한 6, 7천 명이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교재는 또 따로 만들어진 거라. 그러면 이 그래머 스킬을 원래 저희 학원에 입학을 하면 돈을 내고 영상으로 들었었죠. 10회분이요. 네.
그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할 때도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엄청나니까요.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는 모든 어법 그냥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초강력 문법 강좌인데 요 강의를 제가 이번에 실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어떤 커리큘럼을 이루는 그래머 스킬 책을 가지고 제가 직접 실강을 하겠다. 그래서 91개의 원리를 제가 직접 썼어요. 저자가 저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모든 어법 포인트를 누적으로 끝내줄 겁니다. 수업만 따라오면 91개의 원리가 저절로 머릿속에 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셨던 게 그래머 스킬 원리를 많이 들었다. 우리 아이는 그래머 스킬을 2번 들었다. 2번 들은 학생 많습니다. 3번 들었다, 4번 들었다도 많거든요. 한 번 듣는다고 자기 거 안 되거든요. 여러 번 들어야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풀이에 적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학생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법 끝이라는 문제지를 가지고 여기서 배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까지 하면서 추가 과제가 또 나갈 겁니다. 해서 기초반에서는 우리가 여름에 4권의 책을 마스터를 하게 되는 건데 평상시로 따지면 이 4권의 책의 분량이란 한 20주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 양을 6주에서 한 10주 사이에 다 끝낼 수 있게끔 압축해서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수요일 3기초반의 강좌만 들어도 영어의 실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기초에 대한 설명은 끝났죠. 두 번째 반이 핵심 반인데요. 그러면 3기초반에서 하는 1001문 기본의 111개의 구문과 그래머 스킬의 원리 91개의 원리가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학생에 한해서 핵심 반을 듣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일요일 핵심 반으로 수강 배정을 했다고 하던데 핵심 반에는 도대체 어떤 걸로 수업을 하십니까? 네. 자, 핵심 반의 수업의 그 기본 교재는 고3 교재입니다. 아니 3기초에서 갑자기 핵심 반으로 난도가 팍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기초반의 목표는 수능 난이도였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 핵심 반에서 적용해 볼 겁니다. EBS 수능 완성책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올해요. 2019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책인데 고3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꽤 난이도가 높고요. 문장 길이가 한 문장이 보통 25개에서 4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길죠. 그런 독해책을 가지고 독해 강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머 스킬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 각인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법 끝 5.0이라는 최고 수능 난도의 어법 문제 버전의 책과 또 문법의 골든룰 101이라는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가장 안성맞춤인 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BS 수능 완성은 고난도 독해 문제죠. 현재 고3의 입시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핵심 반의 수준은 꽤 높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지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깔끔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구문학습과 함께 병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머 스킬 원리를 무한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책 2권이 갈 건데 그래머 스킬은 이 강의를 핵심반을 듣는 아이들은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머 스킬 원리에 뭐 10개씩 또는 20개씩 반복 테스트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의 문제풀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핵심반은 뭐냐? 독해와 어법 구문에 좀 핵심을 두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3기 초반인데 개강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7월 18일이에요. 좀 개강 날짜가 좀 뒤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규 학생들이 대부분 3기 초반을 수강을 할 것 같아요. 3기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을 실강으로 바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당황할 수 있거든요. 구연아를 처음 보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좋지만 너무 빡빡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대형 강의, 그런 강의에 적응을 하려면 한 2주 정도 걸려요. 한 3주 정도 걸려요. 학생에 따라서. 그 전에 미리 입학을 하셔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치고 기초반과 병행해야 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머 스타트라든지
아니면 독해의 기본기가 되는 리딩 뿔이라든지 요런 강좌들을 병행하셔야 되거든요. 먼저 요일을 정하신 다음에 영상 수업을 2번이나 3번 정도 듣고 나서 이 실강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러니까 개강 날짜는 18일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입학하는 건 7월 둘째 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요일 핵심반 같은 경우에는 개강 날짜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면 전부 다 이제 핵심반으로 들어갈 건데 마찬가지로 신규 입학생이라고 한다면 3기초반을 뛰어넘고 핵심반을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등급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모의고사 1등급, 내신은 1, 2등급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당연히 모의고사도 1, 2등급, 내신도 1, 2등급 그 정도의 등급이어야만 핵심반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3기초반을 생략하고 온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모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 방학에 요것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성적에 따라서 반드시 레벨 테스트 응시해 주시고 저하고 직접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핵심반은 7월 15일 개강인 것처럼 마찬가지 3기초반처럼 그 전에 미리 한두 강 정도의 수업을 병행해야 되는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족한 파트 집중 케어를 받으면 됩니다. 문법이 부족하면 문법으로, 독해가 부족하면 독해로, 구문이 부족하면 구문으로 추가 영상 수업. 그래서 일주일에 학원은 2번 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2번이 영상과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상 수업으로 수업을 쭉 들으면서 가장 높은 반에 올라가야만 실강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처음 입학할 때부터 한 번은 실강, 한 번은 영상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희 RUTC가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뭐 한 번은 영상이야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희는 원래 2번 다 영상이었어요. 원래 2번 다 영상이면서 관리는 제가 직접 합니다. 저희 학원 다 알고 계시죠? 저밖에 선생님 없는 거. 예, 다른 선생님들 계시지만 강의는 저만 합니다. 원장 직강으로만 이루어진 학원이에요. 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 중1이건 9등급이건 고3이건 재수생이건 모든 학년, 모든 등급, 모든 학생들은 다 제 강의만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제가 살아있는 한은 저 수업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핵심반을 들어가는 학생들은 같이 병행해야 되는 영상 강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학생에 따라서 다른데 요일도 짜면 됩니다. 뭐 내가 수요일, 일요일 원한다 또는 목요일, 일요일 원한다. 요일은 또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되고 토요일 입시반이요. 토요일 입시반 같은 경우는 지금 비결반인데 비결은 연중 무휴로 토요일 오전에 저희 현재 고3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 높은 난이도의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비결 시즌3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반으로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뭐 어느 정도 레벨일까요? 만약 신규생이라 그런다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뭐 내신 모의 뭐 말할 것도 없이 1등급, 수능 모의고사를 쳐도 1등급 정도가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답만 찍어서 점수가 나온다고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탄탄한 실력이 받쳐져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신규생이라면 토요일 입시반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핵심반으로 가서 입시반과 똑같은 난이도의 독해와 그리고 어법 구문까지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입시반을 맞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단계인 입시반은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시 수업인데요. 여기서는 듣기와 EBS 수능 완성책을 가지고 70분 동안 현장에서 내가 뭘 치는지 몰랐던 모의고사를 한 해번 칩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에 OMR 마킹까지 하고 그날 석차가 1등부터 꼴찌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90점 이상자만 호명을 해주는, 그러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쭉 이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말 그대로 수능을 시뮬레이션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을 시뮬레이션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고3 아이들 중에 1등급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토요일 비결 수업 때 와서 모의고사에서 적어도 85점 이상을 쭉 받으면서 유지하고 자기가 맞춘 문제도 어떻게 맞췄는지 구연아가 풀이하는 그 풀이와 자신이 풀이하는 그 풀이법을 서로 비교 대조해가면서 앉아있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인 반이 바로 입시반입니다. 고3이 90% 이상이고요. 물론 나머지 학년들도 굉장히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입시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원을 1년이나 2년 이상 다닌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입시반까지 설명을 끝냈습니다. 3기초반과 핵심반과 입시반인데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학원을 다닌 지 좀 됐는데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나, 3기 초반을 다시 가야 되나, 그래머 스킬 한번 듣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래머 스킬을 한 번 정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업을 한 번 더 실강으로 듣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수업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시 봐도 내가 저 때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6년 전 구현아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엔 더 괜찮은 구현아가 되기 위해서 실강 때 정말 많은 노력의 결과물로 이제 저희가 보여줄 건데, 어찌됐건 그래머 스킬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이번 그래머 스킬 실강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그래머 스킬 촬영하게 되면 앞으로도 한 5년 정도는 그 촬영분을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실강에 현장에서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 굉장한 거겠죠. 그래서 1단계를 들어야 될지 2단계를 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저희 아이들은 제일 잘 아니까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너는 뭐 해라 이렇게 다 말은 했지만 조금 어중간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솔직한 걸 원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자세히 말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이 동영상을 확인하신 후에는 한번 학생과 또 저와 같이 한번 상담하는 시간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가셔야 되죠? 네,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레벨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반을 배정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재학생을 위해서 반배치고사 만들었어요. 기말고사 끝나면 반배치고사 1시간 정도면 끝날 분량이거든요. 반배치고사를 통해서 또 반을 결정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반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거의 다 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또 니즈가 또 있으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반배치고사, 그리고 반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반배치고사는 전체 응시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 문법이 어디까지 얘가 돼 있구나, 어디까지 정리돼 있구나를 저희도 좀 알기 위해서요. 사실 기말고사가 학교마다 다르니까 이 학교는 이 학교에서 얘가 1등급이에요. 근데 얘는 이 학교에서 2등급이에요. 근데 2등급인 얘가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 등급을 가지고는 사실 영어의 절대적인 실력 평가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별로 내신 시험 스타일도 틀리고 난이도가 틀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원 자체에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름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년마다 여름에는 휴가를 가졌습니다. 한 3일, 4일 정도 가졌었는데 늘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7월 말에서 8월 첫째 주 사이를 휴가로 가져서 이번에는 8월 2일 목요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 목, 금, 토, 일 이렇게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있는 이 주에는 당연히 학원이 휴무겠죠. 네, 휴무고요. 따로 여름 휴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여름 휴가 때 수업을 못 듣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강은 없냐라고 간혹가다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휴가는 그야말로 휴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뺀 나머지 날들이 수업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업이 한 달에 7번이 되건 9번이 되건 8번이 되건 어떨 때는 공휴일이 많이 껴서 6번이 되면 저희가 보강을 좀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수강료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한 달의 수강료는 특별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게 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일요일 수업이 전혀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요일에 강의를 하죠. 그럼으로써 저희가 매주 월요일은 휴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주 7일을 계속 근무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제가 강의만 한다고 했습니다. 학원은 아마 5시 정도에 오픈이 될 거고요. 행정적인 업무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제나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 문의도 거의 받기 힘들 거고요. 저는 강의만 할 겁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일요일은 5시 정도에 오픈돼서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만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월요일이 매주 휴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원은 하되 수업은 없습니다. 학원 운영은 하는데 화요일은 저희가 3번의 실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3번의 실강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업무 처리, 또 신규 입학 레벨 테스트, 또 회의 등등으로 인해서 화요일은 학원 운영은 하지만 수업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요일 실강을 듣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날이든지 수목 날이든지 수토, 수일. 수일은 아니군요. 일요일은 실강만 진행되니까 영상 없어요. 이렇게 수업을 골라서 갈 수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일요일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들어도 되고 목요일, 일요일 들어도 되고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월요일은 학원문을 7월 중순부터 여름방학 특강이 시작되면서부터 학원문을 닫는다는 점, 그리고 화요일에는 학원은 운영은 하되 공식적인 수업 일정은 없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시간표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방학 특강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름방학 특강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여름 이야기. 네, 정말 행복한 여름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고교 시절에 또 학창 시절에 나는 그때 가장 내 영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 전체에 가장 내 인생의 영어에 영향 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그런 강좌가 되도록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RUTC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